네, 안녕하세요. 윤태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입니다. 네. 수원FC와 부천FC의 그 승강 플레이오프 2 2차전 경기를 리뷰하러 왔습니다. 일단 뭐 경기 리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웃음이 이제 숨겨지지 않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저녁밥 준비하면서 경기를 봤는데 아, 두 번째 골 들어가니까 눈물이 좀 찔끔 나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현실이 되나 싶어가지고 너무 찡했던 경기였고 마지막에 좀 위기같이 뭔가 실점이 나오긴 했지만 어찌됐든 승리를 해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축구 때문에 즐거운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리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잡소리를 조금 하고 기분이 워낙 좋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저는 먼저 경기 리뷰를 먼저 드리자 그러면 음, 판짜기부터 좀 부천이 잘 짠 경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경기는 그 판짜기가 너무 중요한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부천이 중요한 아니 그러니까 좀 유리한 고지에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여진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1차전에서 어찌됐든 부천이 1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수원 FC는 어찌됐든 득점을 만들어 내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무득점으로 끝난다면 수원은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부천은 지키기만 하더라도 음 어찌됐든 승격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양 팀의 그 목적이 좀 다른 상황이었죠. 수원은 반드시 득점이 필요한 상황이고 부천은 비겨도 괜찮은 상황이었는데 두 팀의 구성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다른 선택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수원 FC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모든 수를 다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지난 그 1차전이 조금 더 많은 수를 썼던 경기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지난 경기 윌리안, 사박, 안드리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본인들이 쓸 수 있는 가장 그래도 화려한 공격진을 꾸려놓으려고 했던 반면에 이번 경기에서는 좀 다른 유형으로 그러니까 후반전에 지난 1차전에 후반전에 들어왔던 선수들을 넣으면서 조금 다른 콘셉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공격적인 건 똑같았지만 그래서 김경민 선수랑 안현범 선수가 나왔는데 이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활발하게 뛸 수 있고 압박할 수 있고 속도가 좋고 이런 장점이 있지만 확실히 그 외국인 선수들 공격 특히나 이제 사박은 이번 시즌 득점왕이니까 이런 공격수들에 비해서는 해결 능력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선수들이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김경민 선수도 이제 멋있는 골들을 넣긴 하지만 이 선수도 특징이 약간 적은 기회를 득점으로 바꾸는 유형이라기보다는 찬스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고 그걸 득점으로 전환하는 유형의 선수겠죠. 그러니까 골 결정력은 좀 낮을 수도 있지만 찬스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5번 중에 3골 넣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10번 찬스를 만들어 3번 넣는 선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김경민 선수는 후자에 가까운 선수라고 봐야 되는데 그 안현범하고 김경민을 넣으면서 수원FC의 김문중 감독님 바랬던 어떤 그림은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부천을 본인들이 아예 이렇게 압박을 통해 가지고 기를 눌러놓고 경기 운영을 펼치겠다 이런 뜻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부천 같은 경우도 1차전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그게 나왔어요. 1차전에서는 전반전에 이제 이유영 선수 들어갔고 그 제 기억에 박창준 선수도 선발 출전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 어쨌든 그 국내 선수들이 나오고 바사니를 제외하고는 후반전에 이제 몬타뇨랑 갈레고가 들어왔던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그냥 부천이 자랑하는 3톱 갈레고 몬타뇨 바사니가 다 같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그 경기 끝나고 이제 이영민 감독님 인터뷰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충분히 잘 수원의 그 공세를 견뎌내면 공격적으로 뭔가 찬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적절하게 맞아 들어간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원FC 같은 경우는 압박을 전반 초반에 강하게 걸었던 건 사실인데 이게 이제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기를 어렵게 풀어가게 됐고 반면에 부천은 이번 경기에서 바사니가 딱 첫 골 넣어줬고 세 번째 골 또 갈레고가 결승골이 됐잖아요 결국에 그 골을 넣어주면서 굉장히 귀중한 득점들을 만들어줬습니다. 결국에 저는 이제 갈레고 같은 경우는 한 골은 더 넣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번 경기가 뒤집혔다 그러면 갈레고가 이제 원흉이었다 이렇게 꼽을 생각이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안 벌어졌지만 이제 1부 리그 올라갈수록 찬스는 더 적게 오고 부천이 이제 상대할 팀들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럴 때 골 결정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갈레고가 이번 경기처럼 좀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찬스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수원 FC를 충분히 괴롭혀 줄 만큼의 공격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부천은 이번 경기에서 분명히 수비적으로 하는 거를 소홀히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전반전에 앞에 무기를 뒀던 것. 그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맞물리는 거죠. 수원은 앞에서 힘을 쓰고 싶어 하는 상태인데 부천도 수비를 탄탄히 하지만 앞에다 힘을 같이 주고 있으니까 수원이 뒷공간을 파고들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둑을 해도 보여줄 거랬나요? 네, 여러분 보여드릴 거랬나? 잠시만요.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건데 결국 요 앞에 있는 이 흰색이 부천이라고 했을 때 이용 선수랑 저기 이시영 선수가 높게 올라와서 어떻게 보면은 측면을 넓게 쓰면서 공격을 같이 펼쳐가고 싶었을 텐데 끊어졌을 때 바산이 이제 뭐 갈레고 몬타뇨가 다 같이 달리고 근데 이 선수들이 개인 능력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선수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육각형 유형은 아니야. 아니, 바산이는 뭐 다 잘하긴 합니다. 요즘에는. 근데 몬타뇨나 갈레고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능력치를 육각형이라고 그린다고 했을 때 특정 분야에 좀 치우친 유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레고 같은 경우는 순간적인 드리블이라든지 속도는 좋은 선수고 슈팅도 막 저돌적으로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이 선수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축구 지능이라고 해야 될까? 좀 뭔가 판단이 좀 안 좋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그 안 풀릴 때는 또 막히는 유형의 선수이기도 하고요. 몬타뇨 같은 경우도 마무리가 좀 이제 아쉬울 때가 있죠. 섬세하지 못해요. 공격수지만. 근데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 딱딱해. 굉장히 피지컬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본인보다 큰 선수들 상대로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고 그런 선수들하고 몸싸움을 이겨내고 그 딱딱한 선수들 중에는 빨라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이렇게 다 잡힌 유형의 선수들은 아니지만 특정 한두 가지에서는 K리그 1급에 있는 선수들보다도 앞서는 부분들이 있는 선수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개성이 강한 선수들이라고 하는데 이 선수들이 본인이 잘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게 되니까 특히나 이제 역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몬타뇨 같은 선수도 부딪히면서 들어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갈레고도 공간 열렸을 때 뛰어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예, 그게 바산이랑 이제 어우러지면서 득점으로 찬스로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장면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이제 저는 꼭 드려야 되는 말씀이 지금 바둑알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꼭 드려야 되는 말씀이 이영민 감독님이 딱 그 인터뷰를 경기 끝나고 이제 쿠팡에서 인터뷰할 때 말씀하셨던 게 상당히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아마 이영재 해설위원께서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K리그 그 지금 저기 K리그 2에서 원으로 이제 그 승격을 원하는 팀들이 많고 한데 부천만의 어떤 그 비결이 있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이영민 감독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밸런스인 것 같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앞에도 말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좋은 선수만 있어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선수들 구성이 좋다고 해서 승격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팀워크가 잘 맞는 발이 잘 맞는 선수들만 모여 있다고 해서 승격하는 게 아니다. 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딱 지금 이 두 팀의 차이를 가른 그 분수령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번 경기에서 수원 FC가 내놓은 선수들이 지금 부천 FC에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주전을 차지할 선수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외국인 선수들 제가 부천 선수들 칭찬을 많이 했지만 바사니 정도 제외하면 몬타뇨보다는 싸박이고 갈레고보단 윌리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고. 근데 부천에 있는 몬타뇨나 갈레고가 지금 수원 FC에서 이번 경기를 치른 싸박이나 윌리안보다 못했냐라 그러면 이번 경기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좋은 선수들이 팀에 녹아들었을 때 그 시너지가 빵 터져서 바사니 같은 선수가 나오는 거지. 뛰어난 선수가 있더라도 팀에 완전히 녹아들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 선수는 그냥 개인 능력으로만 축구를 하는 거지 본인의 예를 들어서 뭐 바산이 능력치가 게임으로 치면은 70이에요. 100 중에 70이야. 근데 바산이가 지금 부천에서 가지고 있는 롤, 그다음에 주변에서 움직임 해주는 거, 바산이가 공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팀들이 도와주는 거, 그다음에 팀 간에 보이지 않는 신뢰들, 정서적으로 이렇게 서로 믿고 있는 그런 것들이 더해지면 바산이가 85점짜리 선수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수원 FC 선수들은
제가 봤을 때 그런 면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개개인은 능력치가 80점짜리 선수들인 거죠. 80점, 뭐 82, 83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선수들은 팀에 녹아드는 정도가 낮으니까 그냥 잘해도 바사니 정도인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아니면 뭐 80점이라고 했지만 그보다 더 낮을 수도 있겠죠. 뭐 78점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80점 정도 하는 거예요. 팀에 못 녹아들었으니까. 바사니는 70점이지만 85점까지 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부천 선수들이 그런 어떤 팀적인 능력을 딱 보여줬던 게 뭐냐면 1차전에도 그랬지만 본인들이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공을 잡았다, 우리가 공 점유했다라고 할 때 쉽게 뺏기는 경우가 없었어요. 안 뺏겨요. 전진 패스하다 뺏길지언정 후방에서 돌리다 실수하는 게 없다고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그 차이도 있었을 텐데 1차전에 1대0 리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번에 수원FC가 앞으로 나오려고 했어요. 덤볐단 말이에요. 흔히 말해서. 덤비는 축구를 했는데 부천FC는 그런 때 굉장히 능숙하게 풀어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 K리그2에서 그런 축구를 계속 해왔어요. 우리는 잘 돌리고 우리는 볼 돌리는 거 장점 있고 빌드업 할 때 주고받고 딱 넣고, 제가 저번 그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투입시켜 놓고 이 선수들이 이걸 종적으로 바꿀 때도 많아요.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여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서 패스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를 그냥 카즈나 박현민 선수가 잘하는 건데 이거 그냥 여기다 원터치 돌려버리는 거예요. 압박 들어올 때. 그래 놓고 여기서 본인이 뛰어 올라가든 여기서 이제 움직임 바뀌는 게 많고, 혹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많이 하죠. 여기서 주고받는 거. 주고받으면서 각을 여는 거예요. 주고받으면서 투입했다가 딱 내줍니다. 그럼 이 선수가 이렇게 하면서 중앙 쪽으로 좁혀질 텐데 그럼 다시 넣은 다음에 이쪽으로 탁 연결하는 거죠. 측면 쪽으로. 잡아놓고 편하니까 이쪽 선수다 이러면서 탁 잡고 돌아서면 여기서부터 다른 선수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풀어나오는 거에 굉장히 능숙한 팀이란 말이죠. 부천은. 근데 지금 수원FC가 오늘 급하니까 앞으로 밀고 나오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부천FC는 풀어나오면서 공격 전개들을 훨씬 잘했죠. 득점이 없었더라고 하더라도 이번 경기에서 부천을 잡는 거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전반 초반에 바산이 득점이 있었지만.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 또 그 바산이 그 득점인데 이영민 감독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팀워크만으로 승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좋은 선수가 있어야 된다. 그게 딱 저는 바산이었다고 봐요. 지금 부천이 사실 제가 이제 2014쯤부터 제대로 왔던 것 같아요. 청단 첫 시즌은 제대로 못 봤고, 왜냐면 제가 군에 있었어요 그때. 2013년 3월에 입대를 해가지고 제가 장교 출신인데 장교 3개월 훈련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관심이 없었고 2014년부터 제대로 보기 시작했고, 호드리고가 있을 때부터 호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억나는 그 외국인 선수 뭐 루키안, 바그딩요 막 이런 선수들이 있을 때부터 이제 쭉 보기 시작했던 건데 지금 바사니만큼 잘하는 선수가 없었고 해결사 기질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게 이제 제가 지난 시즌에 오프사이드 테이블 저 유튜브 나가면서 계속 루페타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득점 찬스가 왔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한 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거는 축구에서는 사실 대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팀을 만들어 놔도 득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득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 혹은 득점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에이스가 필요한데 바사니가 그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팀이 터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작년에도 저희가 부천이 잘했어요. 내용은. 지금하고 축구 비슷해요. 근데 작년 루페타가 많이 날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아쉬웠는데 이번 시즌에는 바사니가 진짜 딱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선수가 되고, 그래도 그걸 나눠줄 수 있는 갈레고랑 몬타뉴가 그래도 도와줄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보기엔, 근데 박찬준 선수가 이번 시즌 좋았고, 거기에서 이 팀이 승격할 수 있는 그 마지막 퍼즐을 찾았다고 봐요. 바사니의 성장으로. 그러니까 해결사가 있고 팀이 강한 팀이면 가능합니다. 그게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저는 지금 먼저 승격한 안양도 그런 팀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따 마테우스가 주로 해결사잖아요.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거든요. 국내 선수들이 조직력이 좋아요. 팀이 단단해. 그러니까 지금 뭐 안양 선수들이 뭐 상당히 다른 선수들이 들어와서 잘하는 게 아니라 승격할 때 있던 선수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도 잘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못다가 딱 더해지면서 해결사들이 딱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엔 중위권 팀들이 잘할 수 있는 모델에 가까워요. 대구 FC도
좋을 때 딱 그랬어요. 국내 선수들 조직력 좋고 단단하고 거기에 세징의 에드가 더해지니까 이 팀 못 막았거든요. 그잖아요. 상위 스플릿도 가고. 저는 그게 부천의 힘이었다고 봐요. 팀이 이영민 감독님 지난 그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영민 감독님 위주로 잘 꾸려진 팀에 외국인 선수가 적절히 더해지면서 또 새롭게 키운 선수들이 올라오면서 이 팀이 딱 시너지가 지금 고점에서 터졌습니다. 두 번째 골 넣은 우리 김규민 선수가 이제 부천 FC 이제 유스 출신이란 말이죠. 이렇게 김규민 선수가 더 잘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이 선수가 드리블 능력이 진짜 좋거든요. 드리블 능력도 좋고 부지런히 잘 뛰고. 근데 이 선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순간에 그 판단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아쉬웠는데 오늘 딱 득점을 하나 터뜨렸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해주면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제 부천도 밸런스가 괜찮아요. 물론 이 팀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승격한 팀에서는 다 눈에 띄기 마련이기 때문에 좀 걱정은 되지만 어찌됐든 그런 면이 있어서 부천은 지금 그 감독님이 말했던 그 어떤 밸런스가 잘 맞아 있는 네. 팀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고 그 여기 스타 플레이어 해결사가 한 명 있는 팀.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 더 꼽자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뭐 이제 부천 FC 그 감독님인 이영민 감독님의 역량이겠지만 그 팀 꾸린 것도 그렇고 그 외국인 선수 영입한 것도 다 감독님 영향이니까 여기 하나 더 해가지고 찍어야 될 게 뭐냐면 저는 그 국내 선수들을 보는 어떤 눈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뭐 프론트의 역량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전력 강화팀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보면 지금 부천에 있는 선수들 중에 많은 선수들이 조금 좌절을 겪었던 선수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호진 선수도 전남이나 수원에서 있었던 상태였고 거기서 이제 잘 안 풀려서 부천으로 와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오늘 너무 잘해줬잖아요. 그 싸움까지 다투는 것까지 다 해주면서 그런 정호진 선수도 여기서 지금 부천에서 1부 리그로 가서 이제 본인이 뛰는 그런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됐고 임대원 장시영 선수 임대 맞죠? 예, 울산에서 왔던 장시영 선수라든지 그 전에 작년까지 재작년인가요? 3년 전인가? 그래서 조현택 선수 같은 선수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말했던 김규민 선수라든지 지금 이제 크고 있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홍성욱이라든지 서명관이라든지 지금 이제 어린 선수들이 부천에서 기회를 받으면서 상당히 잘 커가고 있고 이 선수들이 잘하고 있거든요. 박현민 선수 빼놓을 수 없죠. 박현민 선수 이런 선수들이 다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잠재력 있는 선수들을 찾아내는 능력 거기에다가 이거를 이영민 감독님이 원래 울산에서 제가 알기로는 안양 감독도 하셨지만 울산에서 그 유스 쪽에서 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언제였더라? 이영민 감독님 선임될 때였어요. 그때 말해도 되겠죠? 부천 구단은 폐가 안 되겠죠? 제가 이제 그때도 이제 유튜브를 할 때였을 거고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리뷰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부천 FC 명예 기자 루키즈라고 있어요. 그거 출신이라서 부천 그 이제 직원분들하고 좀 이렇게 소통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자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감독 선임위원회 막 이런 거 있어서 저를 부르셨었어요. 혹시 이제 그 의견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가가지고 저는 이제 잘 사실 이영민 감독님 잘 몰랐거든요. 그 당시만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제 나름의 의견을 막 드렸죠. 그랬는데 이제 부천에서 이영민 감독님을 딱 선임했다 하는데 어 뭐 안양 감독 하셨던 건 아는데 오래 하셨던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되게 짜임새가 있고 또 그때도 얘기 나오면서 나왔던 게 그 뉴스 쪽에서 만약 일을 하셨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산에 있는 울산 유스 출신 선수들 지금 되게 잘 데려오시잖아요. 그래서 잘 키워나가시고 그러니까 울산에 또 보내시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좋은 선수들을 잘 키워나가고 있다. 잠재력 있는 선수들을 잘 키워가면서 지금 이 팀에 연착륙 시키고 있다는 거. 그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그 경기력 측면에서 팀워크가 좋고 좋은 선수가 있고 그다음에 경기장 바깥에서 좋은 선수를 잠재력 있는 선수들 지금 현재 좋은 선수들이 아니라 저평가되어 있는 선수들 혹은 성장 가능성이 큰 선수들을 잘 찾아내 가지고 팀을 꾸려가고 있다는 거. 이게 다 맞아떨어지니까 네. 수원 FC처럼 부천보다 객관적인 체급에서 위고 좋은 선수들을 가지고 있는 팀이지만 이걸 이겨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수원 FC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제가 이제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보자 그러면 좀 급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마음가짐의 문제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부천 FC 같은 경우는 수원 FC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팀이고 본인들보다 강하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가짐 자체가 더 뭔가 간절하게 하려고 하는 게 보였다 그러면, 수원 FC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개인기량에서 앞선다는 걸 아니까 그 개개인으로 눌려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1대1로 시비를 걸면 너희가 버틸 수 있겠어? 우리가 할 수 있어 라는 느낌이 좀 느껴졌던 것 같고, 이번 경기에서 전반부터 강하게 몰아치면서 초반부터 뭔가 빨리 쫓아가고 빨리 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1대1로 압박이 들어가면 부천FC 선수들은 내가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을 딴 사람을 줘버려 가지고 내 주변 동료들을 이용해서 풀어나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차이들이 좀 느껴지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역시 그래도 싸박을 쓰는 부분을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았을까. 예. 그 안현범 김경민 선수 조합이 부천의 그 견고한 쓰리백에 흠집을 내기에는 조금 아, 그 무게감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선수들이 주로 상대방을 할퀴고 다른 선수들한테 찬스를 열어주는 선수들인데, 본인들한테 이제 해결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이 이제 주어지다 보니까 전반이 사실상 이제 수원 FC한테 너무 무기력하게 흘러갔던 것, 그것이 조금 패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김은중 감독님은 싸박이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어떤 경기력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줄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사실. 네, 뭐 선택 자체가 이해가 안 됐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결국에 이제 돌이켜 보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황재훈 선수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다리 사이로 골을 많이 먹었잖아요. 예, 그리고 각도 없는 상황에서 골을 많이 먹었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그 골키퍼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를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저도 안준수 선수가 그렇게까지 안정적인가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그런 골키퍼의 불안감들도 실점으로 연결된 것들, 그런 것들도 좀 수원 FC로서는 좀 뼈아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쯤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의 그 승격에 대한 감상. 그래도 뭐 오늘 제가 이거 유튜브 찍으러 오기 전에 제 유튜브 들어가 봤더니 뭐 축하한다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또 소감 말씀드리고 가는 게 저의 채널의 어떤 색깔을 유지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잡소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진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제가 이번 시즌도 그렇고 사실 제가 부천 경기를 그렇게 많이 안 봐요. 그러니까 제가 리뷰를 할 때도 부천 경기를 안 보는 이유가, K리그 1 것 주로 보고 K리그 2는 부천 FC니까 슬쩍슬쩍 보거든요. 왜냐면 제가 리뷰를 잘 못하겠어요. 왜냐면 부천 FC 경기는 경기력이 어떻든 이기면 기분이 좋고요. 기분이 뭐 안 좋아요, 지면. 경기력이 좋아도. 근데 그거는 이제 리뷰가 이제 객관적으로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했기 때문에, 그래 그럼 혼자 즐기고 리뷰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내년에는 해야 되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기쁘고 좋네요. 저는 사실 뭐 부천 SK 때부터, 부천 종합운동장 목동에 있을 때부터 경기장을 꽤 갔었습니다. 자주는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으로 왔을 때부터는 그래도 종종 갔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 제가 이제 부천 토박이고 부천에서 태어나서 쭉 자랐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이제 부천에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부천 SK가 제가 고3 때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이제 제주로 간다는 거죠. 야, 그때 제가 좀 배신감 같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 사실 축구 못 가죠. 축구 많이 못 갔죠. 축구 많이 못 갔고 경기장 많이 못 가고, 이제 저도 이제 공부하느라 바빠가지고 주말에 제가 축구를 했을지언정 축구장 안 간 건 맞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기분 나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 또 하필이면은 2006년 그쯤이 딱 이제 박지성 선수가 맨유 갔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해외 축구로 갈아타기 시작한 거죠. 예. 딱 즐기다 보니까 제가 이제 2010년 지나고 축구에 완전 거의 미쳐 가지고 일주일에 막 축구도 2번 3번씩 하고 막 주말마다 다 축구 보느라 바쁘고, 뭐 학교 가기 전에도 막 새벽 4시 반 경기, 5시 반 경기 막 보고 이럴 때거든요. 딱 그러고 나서 2014년에 부천 경기장을 딱 갔는데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럽 여행 가가지고 또 축구 여행을 한창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아, 이거
축구가 암만 재밌어도 해외 축구가 유명한 선수들하고 해서 이 경기장 가 가지고 보는 거 못 쫓아가는구나. 이거 내 동네 우리 동네에 있는 거 맨날 가는 축구장을 못 쫓아가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유니폼도 그 당시 유니폼인데 2015년 유니폼인가 그럴 거야 아마. 이거 제가 아버지도 하나 사 드리고 저도 하나 사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인제 기자가 됐죠, 축구 기자가. 예. 근데 그때는 사실 상상을 못 했어요. 저희가 그 부천이 인제 마라냥한테 강원한테 골 먹고 떨어진 적이 있어요, 플레이오프에서. 그때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기자석에. 정말 머리로는 막 머리에 있던 피가 막 손발로 쫙 빠져나가는 게 느껴지는데 마라냥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선수였거든요. 근데 골을 딱 먹고 지는 거예요. 딱 느껴졌지만 그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인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인제 기자석에 앉는 한은 항상 그 철칙이 이제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정말 조용히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이후로는 그 오히려 이제 기자 생활을 하고 또 이제 부천한테 또 애정을 많이 갖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되니까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축구에서 많이 생각하려고 했던 게 '너무 그 축구에 감정을 쏟지 말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축구 때문에 한 주일 동안 기분이 안 좋으면 저희 생활도 흔들리게 되는 거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거는 딱 그 잠깐 그 경기장에 있는 시간만 그렇게 할 수 있게 노력을 하자. 그래서 사실 제가 욕심을 안 부리게 됐어요, 부천 FC는. 그냥 항상 제가 작년 오프사이드 테이블을 그 나가서도 말씀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방송으로 나간지는 모르겠어요. "부천 승격 안 바란다. 나는 그냥 좋은 팀이 되길 바란다. 좋은 축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결과에 집착하면 결과를 내고 싶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 결과가 따라오지 않았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승강 PO에 가면서도 수원 FC가 좋은 팀이고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고 늘 얘기를 했고 저희 기자 시절에 이제 그 알던 동기들 기자 동기들이 막 연락해 주거든요. 오늘도 축하한다고 엄청 왔는데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 연락 올 때 막 "습격하는 거 아니냐." 1 차전 끝나고 왔을 때도 "아니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승격을 하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이제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너무 좋았고 그 뭔가 그 긴 세월이 아 그냥 뭐 저는 사실 헤르메스 분들처럼 열정적으로 해본 적은 없어요, 경기장에서. 저는 항상 일반석에서 소리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도 여기에다가 애정 쏟은 게 지금 10 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딱 승격을 하고 나니까 '아 진짜 이런 날이 오는구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감정을 받게 되고 쪼끔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요. 내년에 인제 부천이라고 하는 팀이 그 더 큰 무대에서 많이 고생할 것 같아서. 근데 하지만 오늘은 즐겨보고 싶습니다. 네. 예. 좋은 팀을 만들어 주신 감독님한테도 감사드리고 끝까지 뛰어준 선수들한테도 감사하고 다만 좀 이 선수들도 그렇고 지도자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제 습격했으니까 한번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음 다른 팀에서 구애가 많이 오겠지만 의리를 지켜서 한 번만 내년에 좀 1부 리그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오늘 그 경기 끝나고 나서 그 저희 결혼식 사회를 봐주셨던 소준일 캐스터가 연락을 하셨어요. 너무 축하한다고. 네, 한참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캐님이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방송 하나 찍어라. 그 뽕에 취해 있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다. 구독자들한테 그런 말씀을 해서 제가 늦은 시간에 사실 맥주 먹다 왔어요. 너무 기분 좋아서 맥주 막 마시다가 그래도 왔습니다. 네, 오늘 너무 기쁜 하루고요. 한 3개월 동안은 아, 경기가 시작 안 했으니까 이 기분을 마음껏 즐기면서 새로운 시즌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길었습니다. 2부 리그 생활이 길었습니다. 이제는 1부 리그 팬으로서 1부 리그에 있는 부천 FC 팬으로서 내년에는 뭐 전북현대, 울산 HD, FC 서울 뭐 이런 강팀들 혹은 또
대전 하나시티즌 저의 지금 이제 제가 거주하고 있는 그런 좋은 팀들을 상대로 마음껏 경기력을 뽐내는 부천 FC를 기대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천 FC 응원가를 부르고 싶지만 그건 다음에 경기장에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